제 첫 영상이었죠. 첫 영상 제 스스로가 편집하고 편집 도와주시는 분 없을 때 올렸던 거. 사기죄 집행유예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 그 영상에서 이제 최근에 선고 기다리고 있는 게 있다고 그랬는데, 만약에 뜨면은 뒤에 편집해서 올린다고 해놓고서는 사실은 이제, 제가 편집이 너무 귀찮아서 하다 보니까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냥 따로 올리겠다고 이렇게 얘기했었나? 뭐 하여튼 그랬던 것 같은데, 그게 오늘 선고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낮에 일하고 있는 도중에 전화 와가지고 그러니까 법정 구속은 안 됐던 거죠. 근데 어떻게 선고 나오셨냐 그랬더니 실형이 떨어지긴 했는데 법정 구속은 안 되고 뭐 그렇게 됐다. 그러면서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느냐 뭐 이런 내용의 얘기를 나눴는데, 어쨌든 그렇게 집행유예가 안 나오더라도 실형이 나오지 않은 케이스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판결문 열람 이렇게 해가지고서는 해왔고, 잠깐 그 내용을 좀 봐보겠습니다. 제가 그 당시 영상에서도 집행유예도 조금 기대해볼 만한데 그게 안 되더라도 법정 구속 안 될 수가 있는 케이스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진짜로 딱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거 한번 판시를 보면은 5월 30일 딱 오늘인데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제 양형 이유에서 그 다음 또 페이지로 넘어가면은 양형 이유에서 현 단계에서는 법정 구속을 하지는 않기로 한다 이렇게 밑에 나오게 됐거든요. 이게 피해 금액을 다 합치면은 제가 예상했을 때 대충입니다만은 뭐 케이스들이 좀 여러 개 있으니까 나름 예상해봤을 때 한 실형 10개월에서 1년 요 사이가 실형의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했던 피해 금액입니다. 총. 맨 처음에는 거기서도 나왔지만은 다른 영상에서도 요 부분을 뺐네. 여기 뜰지 두 번 정도 카드 제시를 해봐야겠네요. 하여튼 거기 안에서도 말씀드렸지만은 이게 맨 처음에는 무죄 주장을 하시려고 그러다가 제가 선처 방향으로 변론을 바꾸자 이렇게 얘기했던 사례인데요. 그리고 이제 그래가지고서는 실제로 상당 부분은 공탁을 하셨습니다. 제 조언에 다행히 따라주셔가지고 상당 부분은 공탁했는데 그거 남은 금액으로도 제가 볼 때는 한 6개월, 8개월 요 정도 실현 가능성이 있는 거였는데 여러 가지 이유 중에 여기 양형 이유 다시 그 판결문 잠깐 이유 보시면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 정력 기재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을 받았을 경우에 형평을 고려해야 된다. 이런 말이 있거든요. 이게 사후적 경합범이라는 내용입니다. 요 부분을 변호인 의견서에서도 한 번 정도 얘기를 했는데 요거 정도 받아들여져가지고서는 한 2개월에서 4개월 좀 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형 4월이 선고된 것 같은데, 여기 아까 전에 그 법정 구속 안 한 이유에 관해서 추가 변제 기회를 더 주어야 된다 이런 내용이 있었죠. 그래서 2심 가면은 이거는 합의를 해보려고 추가 변제 및 합의를 하려고 좀 시도를 해봐야 되는 상황입니다. 제가 그 변호사가 이제 피고인을 대변해주면서 합의하는 케이스에서의 어려움을 맨 마지막에 에필로그로 좀 넣을 생각인데요. 그 부분 잠깐 넘어가고, 이제 집행유예 요건에 맞춰서 이게 기본적으로 변소가 들어간 겁니다. 그래서 집행유예 요건 기준을 한번 싹 봐보면은 요거 잠깐만 한번 봐보시고요. 잠깐 멈춤하시든지 더 필요하신 분은 이렇게 하고, 그렇게 해서 실제로 이 사건에서도 상당 부분 그거에 맞춰서 쓰긴 했습니다. 저거에 맞춰서 쓰긴 하는데 변호 의견서도 한 3-4번 정도 냈고요. 그 중에서 또 이제 첫 번째 의견서 중에 일부를 그냥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양형에 관한 내용을 쓴다 뭐 이런 내용입니다. 잠깐 보시면 되고. 그래서 아까 전에 나왔던 그 집행유예 기준에 상당 부분 부합되는 내용들이 한 3-4번 썼으니까 그 중에 또 다른 것들도 뭐 있습니다. 다른 것들도 있는데 생략하고,
이 의견서를 짬짬이 툭툭 던지니까 해당 판사님이 별로 저한테 말을 시키지 않으셨어요. 굉장히 우호적인 거죠. 말 안 시키는 판사님 굉장히 감사합니다. 굉장히 감사하고 이게 단독 땡땡부인데 그 땡땡부가 제가 예전에 그 딱 이게 작년에 수임했던 거고 작년 초에 그 마약에서 일부 무죄 판결을 받았던 그 재판부일 것 같더라고요. 그 판사님인지는 정확치는 않은데 하여튼 그 담당 판사님이 아닐까 생각되는데 하여튼 이렇게 우호적인 분도 계시는데 가끔 가다 보면은 좀 판사님 욕도 좀 해보자면은 형사사건 판사님들은 좀 굉장히 권위적으로 바뀌는 그런 경우를 그런 경우가 목격이 되긴 합니다. 그래서 재판부를 계속 로테이션을 돌려야 된다. 형사 재판부에만 계속 있으시면 안 된다. 이런 말을 좀 해보고 싶고요. 지난번에 제가 이제 사기죄 집행유예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 그 영상을 올렸더니 어떤 분이 이렇게 댓글로 여기 되게 비판하셨더라고요. 이렇게 제 아이스 유튜버에 이런 댓글을 달아주셔서 매우 감사합니다만. 근데 희한하게도 그 뒤로 그 사기죄 얼마 되지 않는 건데 사기죄로 고소하려고 그러는데 어떻게 해야 되냐. 어떤 분은 5천만 원 피해봤다면서 막 저랑 통하다가 뭐 이렇게 정보를 이것저것 알아가시더니 감사합니다 막 이러면서 울면서 통화 끊으시는 분도 계시고 또 오늘도 또 희한하게 또 사기죄 상담 하나 하고 가셨거든요. 피해 금액이 그건 좀 상당하던데 하여튼 입금하시면은 뭐 다시 정리해가지고 얘기 드린다고 이렇게 했는데 또 사기 피해자인 분들도 또 이렇게 또 상담이 그 뒤로 오시더라고요. 근데 저희들이 원래 기본적으로 이게 저희와 연을 맺는 사람과 어떤 이런 딱 그 부분만 대변해 주는 것이 저희 직업적 역할입니다. 뭐 이거를 꼭 저희들도 이제 감정적으로 안 끌리는 일거리는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그런 경우에는 배제시키는데 사기죄는 꼭 그렇게 감정적인 이유로 배제시킬 이유가 없는 거거든요. 이 건은 혐의를 결국에는 인정하고 피해자와의 관계에 있어서 그 피해 회복이 실제로 이루어지고 있는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그 영상에도 나오겠지만은 저희한테 돈 주는 것보다는 피해자한테다가 피해 회복을 꽤 하시라 이렇게 안내를 드린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저희는. 그리고 또 무엇보다도 이게 어떤 경우에 있어서는 가끔 정말 억울한 사건도 있을 수 있거든요. 이 케이스도 투자 사기였는데 정말로 투자하려고서는 했는데 이 일이 어그러져 버리면은 이거는 민사적인 문제는 차치하고 형사적으로 처벌까지도 받으면은 돈 문제를 떠나서 처벌까지도 받으면 굉장히 억울한 케이스가 발생할 수 있거든요. 그게 저희들이 이렇게 상담하고 수사 기록 같은 거 보고 뭐 그런 식으로 하다 보면은 발견해가지고서는 정말 억울한 분을 살릴 수도 있는 케이스도 있는데 하여튼 뭐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뭐 그리고 무엇보다 이게 직업적 윤리에서도 나오는데 저희들은 연된 분의 그거를 대변하는 게 저희 역할이라서 근데 감사합니다. 관심 가져주시는 건 매우 감사하고 또 방문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지금은 아이스 유튜브라 나중에 잘 될지는 어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아유 시간이 벌써 이렇게 갔네요. 이제 요 당사자분도 제가 또 똑같이 말씀드렸습니다. 20 맡아달라 그러는데 국선으로 하시고 피해 회복 더 하시라 그랬는데 그래도 해주라 이렇게 오늘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알겠다 그러면은 땡땡 정도 수고비 주시라 그렇게 얘기는 한 상태인데 근데 결국에 가서 2심에 가서는 이거를 합의를 가급적 시도하려고 합니다. 저번에는 그냥 공탁만 하고서는 말았는데 제가 좀 유난히 합의를 못합니다. 이게 제가 좀 덜 헝그리 정신이 더 없어서 그런데 제가 몇 년 전에는 산재
사건으로 인해서 사망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럴 경우에 사업주나 아니면은 그 건물 관리자에게 과실치사장의 그 형사적 책임을 묻는 게 있는데, 이때 제가 유족을 대리해주는 상대 변호사님과 컨택해가지고서는 이제 합의를 해보려고 그랬거든요. 이게 그래야지 선처받으니까. 민사적 문제도 좀 해결할 수 있고. 근데 그렇게 했더니 상대 변호사 사무장님이 굉장히 갑질을 하는 겁니다. 막 빈정대는 말투로. 그래서 제가 굉장히 기분이 나빠가지고 그냥 나 이거 합의 못하겠다 하고서는 당사자한테 돈 다 토해내고 국선이랑 하시라 막 그랬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합의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게 제가 우스갯소리 하는 게 아니라 제가 2심을 만약에 이거를 맡게 되면은 저는 저번에도 이제 피해자분 그분이 비협조적이긴 했는데, 저는 그냥 담백하게 얘기했는데, 협조 안 해주실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됐는데, 2심에서는 좀 합의를 해봐야 되니까, 저희 회사 같이 쓰시는 이루비 변호사님한테 부탁할 예정입니다. 정말 합의의 귀재거든요. 정말 안 돼가지고, 성폭력 사건에 있어서 합의가 안 되는 사건이었는데, 이미 다른 변호사님 쓰고 있는 분이었어요. 근데, 이루비 변호사님이 합의를 위해서 선임했는데 바로 이틀 만에 합의했어요. 이거 보고 저 진짜 깜짝 놀랐거든요. 진짜 깜짝 놀랐는데, 사실 그 과실치사 사망사건 그것도 이루비 변호사님이 합의해가지고 민사사건 1심 판결문에서 90%가 인정이 됐었는데 나중에 60%로 그 해당 사건 그 변호사님하고 그 내고를 해가지고선 60%로 그냥 2심 단계에서 합의했습니다. 이 대단한 합의의 기재, 정말 제가 못 가진 능력인데, 정말, 저는 정말 인정하는 부분은 인정합니다. 저는 정말 그렇게 합의 잘할 자신 없어요. 정말 대단한 겁니다. 정말 대단한 건데, 이분한테 부탁할 생각이에요. 사례비 제가 받은 거에 일부를 드리고. 근데 이게 사실 이제 에필로그를 잠깐 하자면은, 이루비 변호사 합의 기재다 뭐 이러는데, 제가 같은 회사 이렇게 쓰다 보니까 다 느끼는데, 어느 날은 막 합의하다가 열받아서 막 울더라고요. 합의하다가. 그게 이제 그 교통사고로 인해서 사건이 이루어졌는데, 어떻게 보면 그건 실수에 한 거니까 막 좀 그렇잖아요. 물론 죽은 사람은 안타깝습니다만은, 그 유족들이 이제 그 가해자 측한테다가 직접 욕은 못하니까 변호사한테다가 욕을 엄청나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대신에 욕 처먹거나 뭐 굽실굽실 되거나 막 이런 역할을 해줘야 되는 건데, 그 과정에서 너무 막 울컥한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게 변호사라는 직업이 좋지가 않습니다. 겉보기에 뭐 잘 모르면은 그럴 수 있는데, 감정노동이 굉장히 심하고 그 안에서 오는 그 다른 사람들에 대한, 인간에 대한 혐오와 막 온갖 인간 군상을 다 보니까요. 사실 변호사가 왜 꼭 욕을 먹어야 되나? 만약에 저였으면은, 아니 그렇다고 해서 그거는 안타깝지만은 왜 나한테 욕합니까? 이러면서 또 합의가 결렬됐을 거거든요. 뒤에서 전화 끊고 나서 우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참 쉽지 않은 직업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감정노동이 엄청 심해서. 요 에필로그 마지막으로 하고 끊겠습니다. 근데 1심에서 그 피해자분이 얘기하면서 담백하게 얘기하는데 완전 비협조적이진 않았고, 제가 한번 해볼까 이런 생각도 드는데 결렬될까봐. 아니 근데 왜 나한테 그러십니까? 같은 남자끼리 통화하다 보면 이럴 수 있으니까. 하여튼 만약에 맡게 되면 얘기겠죠. 그것도 조금만 선임이지만.